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경제가 생생해지려면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또 주변도 돌아보며 상생하는 삶을 고민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의 일자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고 상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헤드헌팅 전문기업 마이더스 HR 박선규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철 9월 바쁘시죠? 네, 엄청 바빠지고 있습니다. 막 시작이 됐어요. 그러게요. 저희 선물 소개도 취준생이 해주는데 네. 그때 우리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채가 많이 그렇지. 떴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반기 취업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줄였다고도 하던데요. 예, 대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오늘 뭐 한국경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취업 숫자 자체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아주 많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우리 취준생들에게 다시 한번 응원을 네. 보내면서 오늘 생생초대석을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눠볼 얘기는 재취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취업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대표님께 대신 해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재취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사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재취업이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재취업 시장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마 질문에 답이 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난 7월 10일이었습니다. 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구직자 2,8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 입사 지원한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제 77.9%가 있다. 눈높이를 낮추어서 재취업한 경험이 있다. 예,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60.1%가 눈높이를 낮추고도 재취업에 실패를 했다. 아, 그럼 10명 중에 6명은 재취업에 실패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극심한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제 오늘 아침 한국경제 일면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기업 감원 칼바람, 연말이 두렵다라는 기사였는데 대내외 악재에 인력 구조 조정이 확산되는 상황이라서 재취업 시장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채용도 줄어드는 판에 사실 재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네. 특히 재취업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뭐 성별이 있습니까? 남자 여자 중에 아무래도 여자일 것 같은데요. 여성일 것 같은데요. 여자일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약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연령은요? 연령대를 전체 연령대로 봤을 때는 단순 노무직으로 내몰리는 65세 이상. 이 재취업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 구조가 네. 문제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 또래의 경단녀들 재취업 시도했다가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 많죠. 상황도 녹록치 않죠. 예, 지금 작년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경단녀는 184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5만 5천 명 정도 인 반면 이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아, 갈수록 그렇네요. 네, 경력이 단절된 상태인 여성이 늘어난 반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은 줄어들었는데요.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 부진에 따른 재취업의 애로가 많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여겨집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어쨌건 뭐 재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실질적인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대표님이 그런 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재취업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과 달리 4060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4060 세대에게는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올해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퇴직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렌드 자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 중반, 50 초반이면 퇴직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 내일 모레 40인데요. 저 아직 꽃도 안 폈는데 지금 저보고 퇴직 준비하라는 말씀이세요? 이 시대 직장인들의 숙명이 이제 트렌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을 준비하라는 네. 건 결국은 제2의 인생,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 이후의 끝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이제 낮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5060 세대의 비자발적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50세 이상 재취업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20% 또는 30%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네. 거. 네. 그다음에 알바로 향하는 중장년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창직이라는 말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는 창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직이라는 거는 창업하고 다른 거죠?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예,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이제 뭐 최근에 그러니까 아마 푸드 스타일리스트, 파티 플래너, 바리스타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얘기도 사실 10년 전에 없던 얘기이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된 직업 중에 하나가 미래 시간 플러스 코치라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연령대 있는 분들이 그렇죠. 강사로 좀 많이 하는 네.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산업구조가 바뀌고 또 지금 예전에는 일이 필요 없었던 세대들이 일자리 시장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 트렌드를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흔히 이제 1968년에서 74년,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네. 본다고 보면 이제 40대 후반까지 있다 보니까 40대 후반 때부터 재취업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취업 시장으로 막 뛰어드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재취업 시장이 양극화가 또 생겨요. 그렇네요. 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베이비부머 퇴직 이후에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기가 당겨졌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대 후반부터 이 50대 초반은 지금 퇴직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군의 재취업 희망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의 준비도 빨라진 데다가 재취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세대가 더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아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퇴직하면 재취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창업, 특히 예. 치킨집, 많죠. 편의점 네.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네. 결국은 자영업의 무덤이다라는 네. 쓸쓸한 현실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시장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전문성을 살린 지원책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죠.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네. 여전히 창업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치킨집,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뭐 안 뽑아주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달 14일 편의점업계 발표에 따르면 다른 편의점도 아니고 네. 불매운동 목록에 포함된 편의점들의 점포 순정 수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세븐일레븐이라는 점포의 수를 예로 들면 7월 말 기준으로 9,797개로 6월 말 9,736개 대비 네. 순정이 61개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5개, 지난해 같은 기간 25개와 비교를 하면 네. 2배 이상 순정수가 증가한 셈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순정은 신규 점포 수에서 폐점하거나 전환한 점포 수를 뺀 예, 편의점 브랜드의 성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숫자. 그렇군요. 이게 또 퇴직금 털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씨앗 같은 돈으로 결국 무덤으로 가는 이런 현실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 상담하거나 사례 보시면 대표님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편의점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자꾸 편의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가장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라고 해서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치킨집은 하다못해 치킨 굽는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편의점은 이제 그런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국은 저는 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세대도 그렇고 제 밑에 세대들은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제 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60 이 세대는 네네.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 네. 뭘 잘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취업을 해야 할 때는 본인이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니면 그 네. 기존의 일을 바탕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재취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네. 전체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위 다니시다 보면 서울시 50플러스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저희도 텐데 소개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처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재취업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복지인데. 네. 그렇죠. 네. 이게 궁극적으로 사실 일자리를 그렇죠. 갖게 하는 게 복지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재취업,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을까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돼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재취업 교육 사업을 국가 산업의 전략 핵심 정책으로 정하고 뭐 예산만 하더라도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비교가 안 돼. 1,460억 원을 네. 배정을 해서 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니셔티브 50플러스라고 해서 우리도 아마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뭐 레른라덴 정책 이런 그 재취업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을 네. 했군요. 재취업을요. 오늘 저희 생생초대석에서는 박성규 마이더스 HR 대표와 함께 재취업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여러분들 얻고 싶은 구체적 조언 있으시면요. 샵 0945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재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도전할 만한 직종으로 좀 어떤 것들을 많이 추천해 주세요? 보통 이제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050 세대에는 직무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갈 수 있는 기업을 빨리 선택해서 가시라고 기업의 재취업을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 이력서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직무 경력이 좋은 분들은 저희가 직접 회사를 찾아드리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자, 첫 번째 직무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얘기는 기존에 했던 일. 거. 그러면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어떤 직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재취업 시장에 유리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영업, 기술. 그러니까 시간이 득이 되는 분들이군요. 네, 그렇죠. 네. 영업 기술. 상대적으로 경영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인사, 총무 이런 쪽은 좀 덜한 편인데 영업이나 기술, 개발 뭐 이런 쪽은 연구는 마찬가지고요. 생산도 그렇고 이런 쪽은 기존 틀대로 가면 되니까. 네, 그리고 좀 용이한 네트워크. 편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그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는 직군인 거군요. 엄청 중요하죠. 영업, 네. 아까 그리고 기술. 기술은 또 의외네요. 기술은 그 변화 발전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른데요. 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니까. 또 그 기술 전통적인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직무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제 요즘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혁명에서 기초한 거라, 비롯된 거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기술들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유형으로 설명을 아까 해주신데 첫 번째가 직무 전문성인 네. 거고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네. 이게 4050 세대에는 그런 거고 네. 지금 이제 반면에 이제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네. 도전할 만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세 가지형으로 좀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틈새 도전형, 그리고 사회공헌 및 취미형, 네. 미래준비형 이렇게 지금 나눠서 나눠놨는데 저는 이쪽으로
이 취업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할 만한 그 직종을 유형을 나눈 거군요. 네. 틈새 도전형, 또 네. 사회공헌 취미형, 미래 준비형. 예. 그럼 내가 어떤 유형에 맞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본인의 경력, 그리고 경험, 성격, 그리고 흥미, 그리고 가치, 그리고 적성. 이제 적성에 맞아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역량,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재정 상황 등으로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틈새 도전형이라는 거는 틈새 시장으로 재취업하거나 창업한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 베이비 부모의 가장 큰 장점이 직장 생활 경력, 풍부한 경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구축한 방금 말씀하셨던 물적,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가능한 직종인데 네. 그게 그 네트워크가 돼 있으신 분들은 이쪽 그 틈새 도전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실제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공헌 취미형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경력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취미 삼아 일할 수 있는 거 네. 또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직업인데요. 이런 쪽은 그동안 이제 가정을 지키느라 또는 부모님을 봉양하느라 아유, 네. 앞만 보고 계속 달려온 이 분들이 좀 많이 지친 상황이실 텐데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단 이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 게 이 사회공헌 취미형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 측면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 상황을 꼭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네. 거군요. 예. 그리고 네. 미래준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생겨난 게 라이프 코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에 천착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04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올해 60세고 작년에 은퇴하셨대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평생 사무직에서만 일했거든요. 지금이라도 창의적인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경험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새로운 일을 해서 소위 밥벌이를 하기는 쉽지 않다. 네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공헌 취미용으로는 할 수 있지 충분하죠. 않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틈새 도전형도 가능하고요. 네. 미래준비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 60이면 이제 시작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기간 안에 어떤 자격증이든 마음 편히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서울시에서 그 50플러스 센터에서 50대 이상 되는 분들에게 유튜버가 되는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는데 윤용인 작가라는 분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됐거든요. 아, 네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그 가능하죠. 서울시에서 다 교육시켜줬대요. 네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쉬울까? 또 어르신들 유튜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그게 창의적인 일이죠. 네. 네. 뭐 제 주변에도 사실 틈새 도전형 중을 실천하신 분이 계신데 어떤 사례 그러니까 있어요? 그 흔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오픈마켓 판매자라는 게 있습니다. 직거래하는 거. 아. 예.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직거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네. G마켓이나 이 G마켓 같은 곳을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약간의 교육만 있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유형들 네. 아니면 교육 기회들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뭐 사이트나 뭐 네.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이더스 HR 대표님 찾아가면 물론 잘 설명해 주실 거고. 그렇긴 하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조금은 적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네. 네이버라는 이런 포털을 통해서 네.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취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 안 된다 싶으면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알려줍니다.
다산콜센터는 정말 다 알려주는군요. 네, 진짜 그런 곳이에요. 다 알려주는. 네. 그럼 다산콜센터 전에서 저 지금 50대고 저 재취업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주겠군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시 50플러스 센터도 가능하고요. 네, 네.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한 사람은 그 직업에 맞는 뭐 정보를 줄 수 있는 사이트를 찾으면 네, 네. 충분히.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모든 일이 그랬지만 내가 익숙했던 일을 떠나서 새로운 일, 특히 이 제2의 직업을 갖기로 했을 때 얼마나 떨리고 그리고 더 뭐라 그럴까요? 한 발자국 나가기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생기고 네. 이제 나이도 있고 꼭 그런 분들에게 이거 하나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재취업을 위해서. 네. 예.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재취업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살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이 언제입니까? 골든타임은 나름대로는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을 보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야 자문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재직하셨던 분들은 나오면 바로 황량한 벌판에서 혼자 버티셔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재취업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퇴직하면 뭐 한두 달은 좀 집에서 쉴래. 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네네. 일단 그 재취업에 뛰어들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베이비 부머의 세대가 지나갔죠. 2차 베이비 부머의 세대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죠 이제 곧.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1년을 쉬어도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네. 갈 수는 있었는데 지금 1년 쉬어버리면 후배 세대들이 바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기회가 줄어듭니다. 오늘 핵심이네요. 네. 네. 점점 재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시장은 좁아지기 때문에 절대 쉬지 마시고 바로 재취업 시장으로 뛰어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재취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성규 마이더스 HR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